좋아요, 구독!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테슬라와 IBM의 엇갈린 나스닥과 다우, LS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뉴욕 증시 빅테크 강세로 나스닥이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좀 빠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42,114포인트, 나스닥은 18,518포인트의 S&P 500 지수는 5,80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채금리와 견조한 경기지표 발표된 이후에는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수익성 회복과 ESS, 크레딧 사업의 급성장이 주목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약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일간 180조 이상의 시가총액 상승을 이뤄내면서 나스닥 강세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269달러 선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IBM이 끌어내린 다우지수, 우선 IBM,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은 150억 달러로 예상을 밑돌았고 EPS는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10% 증가했지만 컨설팅 부분이 전년 대비 0.5% 정도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7%를 감소세 보여줬고요. AI 랠리에 대한 체제 전환을 빠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EO는 여전히 AI 분야에서 사업 모멘텀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매크로 불확실성 등으로 재량적 지출을 이끄는 컨설팅과 인프라 부문이 부진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허니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니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기술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출은 97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2달러 58센트로 예상을 웃돌아 항공우주 매출이 10% 정도 증가했지만 우선 연간 매출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면서 5% 정도 밀린 채 장을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한방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실적에서 GPM 회복과 ESS 사업 성장성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장 마감 이후에 주가 폭등세를 보여줬고요. 전체 GPM, 즉 매출 총이익률은 19.8%를 기록하면서 특히 자동차 부문이 20.1%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서프라이즈로 나스닥을 견인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로보택시 생산 이후에 우려되었었던 수익성 부문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5년 모멘텀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또 다른 사업 부문인 스토리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도 강력한 성장세를 확인했다라고도 뉴욕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연간 100기가와트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는 모습 역시도 실적 공개 이후 다수 IB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데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 매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5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세미트럭과 사이버캡 생산 개시 등 2025년도에 동사의 잠재 성장 요인들이 다분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다만 JP모간은 비관적인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우선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투자 의견 매도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3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 규제 크레딧 판매와 차량 매출 원가 감소에 따른 순이익 증가를 이례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하방 압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따져보자면요. 우선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M7 실적 발표, 매그니피센트 7 중에 5개 기업이 내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10월 23일 테슬라가 신호탄을 쐈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을 이끌었는데요. 10월 29일은 알파벳과 AMD, 그리고 10월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10월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인텔, 마지막으로 약 한 달 정도 뒤에 11월 20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16 주문 물량을 이전 모델인 아이폰 15에 비해서 1,000만 대 줄였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폰 16 초기 판매 성적을 포함하는 3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 향배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부에서는 실적 발표
발표 전에 주식을 매도하라라는 권고 역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하게 된다면 시총 1위 자리를 엔비디아가 넉 달 만에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나머지 M7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전망입니다. 빅테크 모두 AI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지금껏 얼마나 투자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지가 실적 발표에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AI 테마 가운데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반도체 업체 AMD는 29일에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미국 대선 역시도 남아있죠.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는 10년물이 4.2%를 웃돌고 있습니다. 강달러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페드의 블랙아웃 기간 역시도 남아있습니다. 11월 FOMC 이전에 발언을 삼가는 기간인데요. 페드가 선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는 10월 31일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페드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 지표 역시도 10월 29일에서 10월 31일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 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부문의 고용 보고서까지 줄지어서 나올 예정인데요.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역시 추가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역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주말 사이 더 큰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시설 중심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재보복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더 크게 와닿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역시 이들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내내 굵직한 이슈와 함께 유가 상황 역시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글로벌 일정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